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중국의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시작된 봉쇄 조치는 오늘로 2주째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어느 시점부터 봉쇄 조치가 해제될 것인지 예정 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감염자 수는 일간 약 2만 5천 명 정도로 현재도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최소 1주에서 2주 이상 추가적인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초 4월 1일부터 재가동할 예정이었던 기가 상하이는 열흘이 넘게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가동 재개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차량 생산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가 테슬라의 차량 생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 테슬라가 입게 될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현 시점의 상황에 맞게 다시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테슬라가 가동을 멈춘 기간은 3월에 6일간, 4월에 11일간으로 총 17일간입니다. 상하이 공장은 현재 일간 2,500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총 17일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있게 될 생산량의 피해는 약 42,500대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있게 될 금전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중국 내 테슬라의 가격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버전이 약 44,000달러, 모델 Y 기본 모델이 약 5만 달러,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인 롱레인지 모델도 59,000달러 정도고요. 중국 내 전체 판매량의 70% 정도가 모델 Y인 걸 감안하면 평균 가격은 약 32만 위엔, 그러니까 5만 달러 정도로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42,500대의 판매 손실을 곱하면 약 21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2021년 4분기 매출이 177억 달러였다는 걸 감안하면 21억 달러의 매출 손실은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봉쇄 조치가 완벽히 해제되는 시점에 대한 예상을 아직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하이시는 부분적으로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동안 기가 상하이의 봉쇄가 이어질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풀린다 하여도 재봉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걸 감안했을 때 2022년 테슬라의 전체 판매 대수 손실은 10만 대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가동 시점도 한 달 이상 뒤로 밀려버린 관계로 여기서도 연초 예상 대비 약 5만 대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2년 전체 인도량 예상치는 보수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155만 대 수준에서 140만 대 수준으로 10% 정도 감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가 입게 될 손실액과 주가에 가해지는 타격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으로서 테슬라 분석에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리 블랙의 경우 테슬라가 입게 될 순손실액을 약 10억 달러, 주당 순이익 85센트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약 한 달간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상실되는 판매량 7만 5천 대 곱하기 평균 판매 가격 5만 달러에 자동차 사업부의 그로스 마진 30%, 그리고 최종 중국 내 세율 15%를 제외하고 나온 계산으로 이 계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정확한 계산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실제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7만 5천 대, 그러니까 30일의 가동 중단은 조금 낙관적인 계산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40일 이상, 그러니까 10만 대가 넘는 생산량 손실을 감안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연초 예상 대비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각각 한 달 이상씩 오픈이 지연됐던 점을 감안한 생산량의 감소 부분도 밸류에이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하이 공장은 현재 월간 6억 달러가 넘는 고정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체 판매량 감소로 인한 그로스 마진과 영업 마진의 감소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한 테슬라의 연초 예상 대비 진짜 순이익의 감소가 어느 정도일지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치는
기존 테슬라의 실적에 평균치를 대입하였고요. 각종 수치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정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판매량은 155만 대에서 140만 대로 줄어들고 그로스 마진과 영업이익도 판매량이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량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고 반면 그로스 마진과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이 공장들의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마진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양쪽 모두에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걸 감안한 테슬라의 최종 손실액은 연초 예상 대비 약 15억 달러 정도고요. 이건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1달러 32센트 정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2022년 연말 기준 PER을 약 90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면 주당 1달러 32센트의 손실은 주가로는 120달러 정도의 손실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100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120달러의 주가 손실은 12% 정도 되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상하이의 봉쇄 조치로 인한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와 이익 감소는 단기적인 테슬라의 주가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테슬라가 6월경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분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주식 분할은 주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모멘텀을 가져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주식 분할했던 주식들의 수익률을 보면 1년 기준으로 시장 평균 대비 16% 뛰어난 실적을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판매량 감소로 인해 있게 될 12%의 주가 피해보다 주식 분할로 얻게 될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가 더 오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감소는 일시적인 이슈라는 사실입니다. 봉쇄 조치가 내년이나 내후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2023년 이후에 테슬라의 판매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2023년 이후의 생산량은 결국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상하이의 봉쇄 조치로 인한 15억 달러의 이익 손실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예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3월 중국 판매량은 압도적이었는데요. 총 65,814대의 판매로 지난달에 56,515대는 물론이거니와 작년 3월에 35,478대보다 무려 85% 증가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중국 내 수요와 기가 베를린의 오픈으로 인해 수출이 겨우 60대밖에 없었는데 3월 중국 전체 승용차 판매량이 11% 정도 감소했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수요는 변함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니, 오히려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예상보다 더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도 매우 견고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는 순전히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뿐이고 테슬라의 실제 생산 능력은 이 시간에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수준과 비교해서 변한 것이 거의 없고요. 1, 2년간의 단기적 주가 흐름이 아닌 4,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주가 흐름 역시도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수년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목표 주가도 거의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상하이 봉쇄 이슈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투자자분들을 위해 저의 단기적인 예상을 살짝만 들려드리자면 4월 판매량이 발표되고 0.5% 금리 인상이 발표될 5월 초에 주가가 가장 안 좋았다가 시장이
금리 인상 이슈에서 벗어나고 주식 분할이 발표되는 5월 중후순이나 6월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고요. 원래 단기적 예측은 맞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측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틈바구니에서 약간의 이익을 얻고자 예측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도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